안녕하십시오.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6월 모의평가에 인문지문 A여 도덕 문장에 관한 독서 지문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윤리학. 자, 전통적인 윤리학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대립항으로 뭔가 새로운 윤리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 형광펜 노란색으로 전통적 윤리학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에서 네 부류의 학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부류의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요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 선, 올바름, 요거는 예시고요. 일반항은 도덕 용어입니다. 자,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 이 전통적 윤리학의 근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선과 올바름 같은 도덕 용어가 옳은지 그른지 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다. 이게 절대적으로 무엇은 옳다, 그러다, 참 거짓으로 판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때로는 왜 거짓말을 할 때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옳을 수도 있고, 어떨 때 거짓말은 나쁜 거, 사기꾼이 치는 사기에는 거짓말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찾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윤리학은 찾기 힘들죠. 그 대답을, 객관적 근거를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A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쌤이 2번 형광펜 A어는 빨간색으로 형광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문장인 도덕 문장. 우리 아까 도덕 용어가 있었는데요. 옳고 그른지를 도덕 용어, 도덕 문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과 올바름, 이거는 이제 도덕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게 도덕 문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 적합성, 참,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답니다. 자, 그러면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 참, 거짓이 없다. 이제 이게 A어의 주장인 거죠. A어의 주장인 거고, 전통적 윤리학의 주장은 도덕 용어가 그런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좀 반대되죠.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참 거짓일 수 없다, 따질 수 없다, 이렇게 빨간색이 노란색을 비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소개했던 전통적 반대말이 새로운이라고 하면 이 A어가 새로운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새로운 것이고, 그러면 A어는 전통적 윤리학을 좀 진하게 할까요? 10포인트. 자, 이렇게 비판했다, 이렇게 됩니다.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문단을 보니까 A어의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 우리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갖는 문장은 그 내용, 문장에 사용된 단어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 요거 얘기를 잘 볼까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기 때문에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 아니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진리 적합성이 있는 문장은 분석 문장, 종합 문장인데 도덕 문장은 분석 문장, 종합 문장 아니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이 있으려면 분석, 종합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덕 문장은 이 두 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고
논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석적 문장은 단어 정의에 검증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 문장은 경험 관찰에 의해서 검증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검증이 돼야 되는데 도덕 문장은 검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선이라고 하는 거 분석적 문장은 이제 살펴볼 겁니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 아니다. 자, 일단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리를 수용했다. 선은 A다라고 하는 도덕 문장이 요거 이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입니다. 분석적이려면 서술어인 A, 여기 서술어이잖아요. 주어인 선,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자, 뭐 쭉 설명했는데요. 그 단어 정의를,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석적이지 않다. 따라서 진리적 합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덕 문장은 결국 종합적 문장이 아니다. 따라서 진리적 합성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것은 참 거짓일 수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적 전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죠. 도덕 문장은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는 주장했다. 그러면 도덕 문장은 참 거짓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서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거나 또는 분석적이지 않으므로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진리적 합성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의 진리적 합성을 안 갖는데 갖는다고 오해하는 이유가 이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이 갖는다고 오해하는 이유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이 헷갈려서 그런 거다. 그러면 도덕 용어는 두 가지가 용법이 있답니다.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분석적 용법이 있고요. 내가 1번이라고 해볼까요?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이 있습니다. 자, 도덕 용어는 두 가지 용법 둘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덕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한다. 그러면 사실을 기술한다는 게 기술적 용법이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게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면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종합적 문장이 되죠. 종합적 문장. 그러면 종합적 문장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거잖아요. 요거 얘기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 위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종합적 문장이 맞죠? 그러면 기술적 용법일 때는 종합적 문장이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이 있다 없다? 있다. 진리적 합성이 있다. 그러면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얘기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거짓일 수 있다.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기술적 용법이 아니라 두 가지 용법 중에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문장이 도덕질에 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결국 표현적 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을 한번 해볼까요? 표현적 용법이라면 두 가지 케이스를 경우의 수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라면 2번 용법이라면 2번 용법이 아니죠. 1번 용법이라면 이것은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다. 그럼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라는 얘기는 기술적 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술적 용법이
아니다. A여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엔 표현적 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표현적 용법이다. 기술적 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의 주장대로라면, A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는 전통적 윤리주의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뒤집으면 아까 쌤 노란색으로 했던 전통적 윤리학의 학자의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가 전통적 윤리학의 기본 가정이 되는 겁니다. 기본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A이어는 부정한 입장인 거죠. A이어는 부정한 거죠. 그죠? 그럼 뒤집을까요? A이어는 도덕 감정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잖아요. 결국 감정을 표현한다는 얘기죠. 선구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맨 마지막에 의의를 밝히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라고 보라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통적 윤리학이 있습니다. 전통적 윤리학은 옳고 그른지를, 도덕 용어가 옳고 그른지를 찾는 객관적 근거를 찾고 있었어요. 맨 밑에 볼까요?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뭔가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못 찾았죠. 못 찾고 있었어요.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여가 찾지 마라, 없다.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 없다. 객관적 근거 없다. 참 거짓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근거로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 참 거짓일 수 있는 문장은 단어 정의, 즉 주어 서술어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분석적 문장이든가 그러면 진리 적합성이 있고, 또는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종합적 문장이면 진리 적합성이 있을 텐데,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는 이유는 도덕 문장은 검증이 불가능하지 않니? 라고 이 문단에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도덕 용어에 두 가지 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이 나쁘다가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일 때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 더, 감정을 표현하는 도둑질은 나쁘다, 도둑질을 하다니 이런 의미로 얘기할 경우에는 이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이기 때문에 아까 계속 말했던 그 진리 적합성,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A여가 생각할 때는 도덕 문장 자체가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용법이기 때문에 1번 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용법이 아니라는 것이고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전 전통적 윤리학의 가정을 뒤집는 혁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 빨간색 입장이 전통적 윤리학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A여입니다. A여.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 지문 기억하면 전통적 윤리학자는 기억 안 나고 A여만 거의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A여가 기억날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위로 잠깐 올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쌤이 전통윤리학이라고 해요. 전통윤리학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여 쓰겠습니다. A여 쓰겠습니다. 자, 이 전통적 윤리학은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와 독립해서 존재하고 옳고 그른지에 대한 시비에 관한 어떤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근데 A여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반대로 진리 적합성이 있는 것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으로 검증 가능한 종합적 문장일 때는 검증이 가능해서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A언은 도덕 문장의 시비의 객관적 근거를 찾지 마라. 아예 도덕 문장은 우리가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분석적 종합적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 주체의 감정을 표현해서 도둑질은 나쁘다, 참 나쁘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 주체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참일 수도 있다 거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예 따지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이 A어의 입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가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글이 여기 있었고요. 자, 문제가 12번 문제. A어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보면 여러분 A어 입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에 관한 얘기고요. 정답률이 60%입니다. 요 12번, 17번 세트가 아이들이 가장 시간 부족으로 못 풀었던 문제고 가나 통합이기 때문에 좀 제일 시간이 요구됐던 문제, 좀 어려웠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인문글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문이 이렇게 보통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철학이 보통 나오고요. 작년에 수능에서 동양 철학이 나왔습니다. 동양, 서양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는 역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철학이 보통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렵게 간혹 논리학이 나오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제 논리학이 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양 철학 A어 이렇게 2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예상할 때는요, 조심스럽게 예상할 때는 요렇게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 동양 철학 나왔으니까 서양 철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가 나오면 뭐 땡큐고요. 좀 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파란색으로요. 아주 파란색으로 도덕 용어를 너무 진하다. 좀 연하게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덕 용어 나왔고요. 기술적 용법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기술 용법을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술 용법. 자, 기술적 용법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도덕 용어의 2가지 용법 중에 기술적 용법이 있죠. 그죠? 이게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여기 사실을 기술합니다. 여기 사실을 기술한다고 나왔죠? 그러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할게요. 기술적 용법이 나왔습니다. 사실을 기술합니다. 그러면 사실을 기술합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파란 거 그대로 일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선지.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러면 바로 아래를 보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감정을 표현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하늘색 조금 연하죠. 표현적 용법 나왔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문장과 동일하다. 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을 표현한다고 나왔죠. 그죠? 그러면 도덕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가 다름없다. 그죠? 감정을 담은 어조와
다름없다,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하늘색으로 감정을 표현한 문장의 경우에는 감정을 담은 어조로 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 그러면 2번 확인할 수 있겠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 서술어 의미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분석적 문장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쌤 민트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민트색으로 분석적 문장이 나왔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 관계, 그다음에 검증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분석적 문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분석적이다. 분석적 문장이다. 여기 분석적 문장이 있죠? 그죠? 분석적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수로인 A가 주어인 선 개념 속에 포함되어 뭐 이런 거는 이제 주어 서술어 의미 관계를 말하죠. 그죠? 그리고 이 문장의 경우에는 검증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번 확인했습니다. 4번 볼게요.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 표현적 용법을 구별할 수 있다. 이번엔 쌤 오렌지로 한번 해볼게요. 뭐 도덕 용어 용법을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사실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용법, 표현적 용법 나오는 게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네. 도덕적 용법의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표현적 용법이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 용법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요 분류하는 기준이 사실의 종류에 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사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적 용법의 경우에는 사실을 기술하지요. 그런데 이제 표현적 용법 요 뒤에 표현적 용법에는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의 종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얘는 사실을 기술하지만 얘는 사실을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의 종류에 따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틀린 겁니다. 요 말이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X가 되고 정답을 4번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고 오해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오해한다는 게 여기 있네요. 그죠? 오해한다 이런 게 있죠.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기술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번에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보라색으로 이게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고 오해하는 거는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내 기인한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해합니다. 오해. 요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면 보라색이 일치하죠? 그러면 두 가지 용법 헷갈려서 그렇는데 여러분 사실을 기술한다는 말이 기술적 용법이잖아요. 기술적 용법. 그러면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 이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한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번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13번은 A가 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 48%네요. 이따가 풀게요. 14번. 14번은 다 풀 수는 없고요.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선지를 보면 전통적 윤리학자, 우리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 사실이 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줄에 객관적 근거를 찾는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한다. 이거는 맨 밑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다.
우리 틀린 거 찾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X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어는 옳지 않다. 도덕문자는 주체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 그것도 이제 노란색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다. 비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에 A어. 3번에도 A, 3번하고 4번 선택이 A입니다. 자, A어가 우리 빨간색이었죠? A어가 도덕문장은 참 거짓일 수 있느냐? 우리 빨간색 요 맨 위에 보면은 참 거짓일 수 있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래 옳지 않다. 왜냐하면 도덕문장은 분석적 문장도 아니고 종합적 문장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봅시다. 5번 선지는 여러분 전권 긍정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도 나중에 풀어야 될 것 같고요. 16번도 나중에 나를 보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17번은 어휘 문제니까 바로 해결하는데 93%입니다. 93% 선생님이 색깔을 흑백으로 한번 해볼게요. 객관적 근거들을 찾는다. 수색한다가 아니라 탐색 정도가 좋겠네요.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2번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2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주장을 펼쳤다. 주장을 전파가 아니라 전개했다. 이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리을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발산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환기했다. 이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가 사고를 열어줬다. 사고를 열어준 게 사고를 새로운 사고를 공개는 아니죠. 그죠? 숨기고 있다가 한 게 아니라 개척했다가 좋겠네요. 공개보다 사고를 개척했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 17번 두 문제를 해결했고요. 3, 4, 5, 6 이렇게 네 문제가 남은 상태에서 우리가 나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 좀 어렵죠? 쌤이 여기 정리한 게 빨간색과 노란색, 즉 전통적 윤리학자하고 A어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제 좀 어려우니까 필기를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논리학에 제시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그걸 보여준다 라고 쭉 얘기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 A어 있죠. A어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정해 놓고 한번 볼게요. A어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새로운 입장이니까 선생님이 이번에 또 다른 색깔로 3번 형광펜 파란색, 하늘색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 그게 새로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A어를 다시 비판하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선생님이 논리학자가 A어를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한다. 자, 왜 비판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논리학자가 윤리학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A어는 윤리학이니까, 그죠? 논리학자가 윤리학 비판한다. 자, 다음은 이를 보여준다면서 여기 전권 긍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권 긍정식. 자, 전권 긍정식 이렇습니다. P이면 Q이다. 하나, P이다. 오케이. 따라서 Q이다. 이게 전권 긍정식이라는 논증이랍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P이면 Q이다, P이다, Q이다. 이렇게 한번 쌤 써볼까요? 이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게 이제 전권 긍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전권 긍정식은 P이면 Q이다. 또 P이다. 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했으니까, 쌤이 여기다가 참이라고 메모를 하겠습니다. 참이고, 그 다음에 얘도 참이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지금 전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결론 Q라고 했습니다. 또 참이다. 반드시 참이다.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참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얘도 두 개는 전제가 되고요.
자, 얘는 결론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파란색이기 때문에 쌤이 요거를 네모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전건 긍정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논리학자는 이것을 타당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가요? 논리학자는 이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11일 공개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당한데 단독으로 쓰이는 P일 때, 이게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P이다,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했고요. 이 조건문의 일부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쌤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일부일 때는 요 빨간색 P가 됩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단독으로 쓰일 때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는 감정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는 단독일 때는 가능한데 단독이 아니고 조건문의 일부분일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P와 이 P는 서로 다른 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귤은 맛있다는 단독이죠. 그러면 감정을 표현하죠. 근데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는 P이면 Q이다잖아요. 그 속에서 P의 경우에는 조건문 속의 일부분이죠. 그때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전건 긍정식의 P는 감정 표현을 할 때 P이면 Q이다의 P 일부분과 단독으로 쓸 때 P에는 내용상 차이가 생기죠. 왠지 알겠죠? P이면 P이다의 P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는 조건문 속의 일부분의 P일 때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내용은 다르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전건 긍정식, 아까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네모 박스 쳤던 거, 그건 원래 타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타당해야 되죠. 타당해야 하지만 두 전제 참이 결론 Q이다를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P와 이 P가 다르기 때문에, 단독 P하고 전제에 있는 P이면 Q이다 속에 들어있는 P, 일부분 P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전건규칙이 원래 타당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타당하지 않다는. 그걸 누가?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건 긍정식에 한번 예를 들어서 표절은 나쁘다면 P이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Q가 되고, 표절은 나쁘다,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Q이다 라고 하는 논리적 증명은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전건 긍정식이죠.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표현적 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표절은 나쁘다는 감정을 표현하고요, 그죠? 근데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속에 있는, 앞에 있는 표절은 나쁘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증이 타당하지 않아 버려야 돼요. 근데 원래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잖아요. 근데 A여 말대로 해버리면 논증이 그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A여의 윤리학,
A의 윤리학이 우리 빨간색, 그러니까 핑크죠. 핑크로 우리 했잖아요. 고수하려면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지 않게 돼버리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돼야 돼요. 결국 우리 물리학자의 주장은 A어의 주장인 감정적 표현을 부정한 겁니다. 따라서 쌤이 처음에 정리했던 이 파란색 논리학자가 A어를 비판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로서는 A어 말대로 하면 그 타당한 전건 긍정식이 타당해야 되는데 A어 말대로 대입을 해 보니까 갑자기 타당하지 않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야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A어가 틀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특히 단독으로 쓰인 P이다와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 조건문 소개드리는 P가 감정을 하나는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내용상 차이 때문에 라는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A 부분에서 이제 행크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행크스는 선생님이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누구야 그 전통적 윤리학자가 노란색이었고 행크스가 빨간색이었고 그 다음에 논리학자가 하늘색이었죠. 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라색으로 행크스 이 쟁점 싸우는 지점에 대해서 행크스가 이런 A라는 논의를 마지막 문단을 했다는 거죠. 자, 뭐라고 했냐면 표절은 나쁘다 뭐 P이다 라는 문장은요,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쁘다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속성을 부여합니다.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쁘다는 속성을 부여했습니다. 꽃이 예쁘다면 꽃이라는 대상에 예쁘다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내용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을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술되던 그렇지 않든 판단적입니다. 자, 그럼 판단적이라는 내용은 요 얘기입니다. 보라색 주장은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쁘다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그러면 도덕 문장 역시 판단적 문장인 거죠. 참 거짓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판단적 문장은 참 거짓일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얘기이고요. 자, 그러면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은 P이면 Q이다에 포함되어 있는 P의 경우에도 판단적이요. 그러면 단독으로 진술될 때인 P이다에 있는 명제와 내용 차이는 없어요. 어떤 점에서 판단적이니까. 판단적이라는 얘기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쁘다는 속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거짓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다, 실제로도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했으니 이것은 논리학자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논리학자를 비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이 보라색인 행크스, 톰 행크스가 생각나네요. 톰 행크스, 영화 배우죠. 행크스는 논리학자가 A어를 비판했잖아요. 논리학자가 놓친 지점을 비판합니다. 이 글이죠.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글이죠. 결국 A어를 옹호하는 입장인 거죠. 옹호하는 입장이. 그래서 논리학자의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면서도 A어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P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 있잖아. 부분 속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즉 P이다와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귤은 맛있다 하면 단독으로 진술된 거잖아요. 근데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조건문 속에 포함되는 경우는 P이면 Q이다의 조건문 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고 했을 때 귤은 맛있다면 할 때는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 판단적이라는 거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속에 귤은 맛있다면 내가 먹어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겠죠. 근데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라고 해놓고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판단적 본질이 발현되지는 않지만 판단적 본질을 잃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판단적 본질이 발현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 좀 헷갈리지만 여러분 뒤에 거를 주목해 봅시다. 그러나 다음에 판단적 본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잃지 않는다니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발현되지 못한다 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현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적 본질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집에 골드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8천만 원짜리 골드바가. 근데 집에 있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골드바가 있기는 있지만 사람들이 본 적은 없다, 발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조건문 속에 포함된 문장 역시 판단적 본질이 있기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와 단독으로 있는 P의 경우에 둘 다 판단적이기 때문에 참거짓을 따질 수 있고, 차이가 있다면 P이면 Q이다의 P는 내가 판단하는 게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거고, P이다, 귤은 맛있다는 내가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차이일 뿐이고 판단적 본질이 역시 있기 때문에 판단적 본질이 있다는 얘기는 귤은 맛있다, 귤이라는 대상에 맛있다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크스가 에이어를 살렸어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해결했고요.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A를 가지고 한번 해보네요. 자,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요렇게잖아요. 그럼 판단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라색으로 보면 흑백으로 보면, 회색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판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2번 표절은 나쁘다가 단독으로 지술되었을 때만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판단적이라는 얘기는 참 거짓일 수 있다는 얘기죠. 보라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참 거짓은 판단적이라는 얘기예요. 판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진술됐을 때는 P이다 일 때만 이라고 했습니다. 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경우에도 판단적이기 때문에 얘도 틀린 겁니다. 만이 틀린 겁니다. 3번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 그러면 쌤이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P면 Q이다에 포함되어 일부로 진술된 경우죠. 그럼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자. 아니요, 맨 마지막 줄 볼까요? 속성을 지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참고하면 지니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판단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귤이 맛있음을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여러분 귤은 맛있다라고 했을 때 귤이라는 대상에 맛있다는 속성을 화자가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관하지 않죠. 화자가 귤이라는 대상에 맛있다는 속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무관할 수 없습니다. 5번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화자가 이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쁘다는 속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잃지 않는다라고 했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말과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4번은 선생님 반쯤 해결했는데요. 우리 4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권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제는 P이면 Q이다와 P이다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인 문장은 P이면 Q이다 속의 P와 단독 P, 요 두 개죠. 내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어는 다르다고 말한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다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행크스는 내용이 다르다. 그렇지 않다. 내용상 차이는 없다. 둘 다 판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하라. 그럼 기억이 어디 있나요? 맨 밑에는 없고요. 여기 파란색, 하늘색이죠. 하늘색, 정확하게 하늘색.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A어의 윤리학이 옳다면 전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이번에 무슨 색으로 할 거면 연두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두색으로 한번 보시면 행크스의 얘도 같은 색으로 표시해 봐야 되겠다. 좀 되나요? 연두색으로 완료. A어의 윤리학이 옳다면 전권 긍정식이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A어의 윤리학이 고수하려면 어떻게 되죠? 전권 긍정식이 타당성이 뭐가 돼야 돼요? 부정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해 보인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도 볼까요? 2번. 기억이 따르면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도덕문장을 감정하는 표현을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 이건 이제 그 논리학자가 A어를 비판한 내용인 거죠. 여기서 도덕 문장은 포함할 수 없다. 그러면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타당하려면 두 전제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근데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도 제기될 수 있다. 우리 아까 선호 얘기했잖아요. 선호.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그거는 이제 행크스죠. 기억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차이가 없죠. 그죠? 행크스대로라면 문제 제기는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 그러니까 쌤이 그냥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뭐 찬성과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 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이 있는데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합니다.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주관적 태도는 참 거짓이 없다. 왜냐?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그리고 봉사는 옳다는 반대하는 비일관적이기 때문이다. 이거 전권 긍정식이네요. P면 Q이다와 P이다 하면서 Q이다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일관성을 기준으로 전권 긍정식일 타당성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타당하다. 일관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하라 했는데요. 1번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여러분, 태도를 표현하는 거나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거나 어떻게 주장이 상충됩니까? 같은 주장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보면 됩니다. 2, 3, 4, 5도 해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렸다면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규정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되는군. 그러면 여러분 보기의 주장은 비일관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이렇게 하지 말고 논리학자의 주장인 거죠. 논리학자의 주장과 그다음에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3번 선지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옛날에 누구 주장이죠? 처음에 나왔던 전통윤리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도덕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주장과 상충하는군. 그렇죠.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죠. 왜냐하면 주관적 태도라는 건 감정을 드러내는 거니까.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그다음에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 상충되지 않는다. 그 선호를 주장하는 얘기나 그다음에 찬성을 표현한다는 얘기나 어차피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뭐 상충하지 않고 상통한다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 선지는 도둑질은 나쁘다가 정서를 표출하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이 누구의 주장입니까? A어의 주장이죠. 이게 A어의 주장입니다.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뭐 보기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7번은 아까 해결했고요. 한 50분 넘게 걸렸네요. 그래서 좀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은 아마 기출 분석을 하는 학생이거나 올해 6평을 본 학생 중에 6평을 다시 분석하고 9월을 나아가기 위한 학생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험 치자마자 직후에 해설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좀 강의를 알아서 찍지 못했던 이유도 있지만 요거를 조금 꼼꼼히 봐서 나중에 분석 자료로 삼기 위한다 이 정도시고요. 요거는 수능 특강 실전 학습편에 잠깐 나와 있는 소재입니다. A어의 주장가만. 그래서 부분 연계가 좀 됐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도 독서도 읽기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신청 강의나 질문 있으면 응원글 이런 거 남겨주시고 항상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